보인 것처럼 that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때 이용하는 게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버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다가 밑줄을 하고 별표 좀 해주세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쓴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어순 쓸 때. 자, 그럼 이것도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예문도 보시면 I don't know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When was the decision made?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칠 거예요. 두 문장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I don't know라고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나는 모른대. 뭘 모르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의문문을 이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는데? 일단 집어넣기만 하겠습니다. When was the decision made? 물음표, 마침표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대로 진짜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아예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물음표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됐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I don't know라는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그림 보이시죠? 됐어요? 자, 일단 그대로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좀 수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마침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물음표를 없애버립니다. 됐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언제나. 자, 그리고 우리 중간에 대문자 들어갔으니까 소문자로 바꿔줘야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 작업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 동사 순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의문문은 동사 주어 순으로 쓰잖아요. 자리를 바꿔서. 그렇죠? 근데 간접 의문문, 이렇게 다른 문장에 집어넣을 때는요. 원래 어순, 원래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인 the decision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요 어순이 나온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모르겠어. 뭘 모르겠는데? 노란색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노란색이 목적어야. 노란색. 괜히? 그럼 뭘 모르겠냐면 언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목적어니까 을을 붙였죠. 언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괜히? 자,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 이번엔 어떻게 해주는 건가? I don't know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로 나왔냐면 Do you think?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When was the decision made? 얘는 똑같네요. 자,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Do you think? 자, 너는 생각하니? 무엇을 생각하니?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o you think? 하고 When was the decision made? 물음표 2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꼭살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앞에 있는 부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의문사에 주어 동사 어순 써야 되니까 이제 주어를 앞에다가 보내면 완성이겠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얘는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간접 의문문 할 때 배웠는데요. 지금 앞부분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됐어? 맨 앞에 나왔으니까 대소문자 정리해줘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답과 여기 위에 쓴 답을 보세요. 둘이 똑같다는 거 확인되시죠? 됐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언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니?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how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원래 예문. I don't remember. 플러스 How much was 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또 똑같이 갈게요. 어떻게 합니까? I don't remember. 내가 기억을 못한대. 뭐를?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에다가 이 덩어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부호 없애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바꿔줬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줘야 되겠죠. 여기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was it이 아니라 it was라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면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것이 얼마였는지를. 됐죠? How much is it? 하면 그거 얼마야? 얼마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니까. 그게 얼마였는지를 나는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게 뭐였냐면요. 전부 다 의문사가 있을 때의 의문문 버전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의문사가 없을 때도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요 예문이 되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Some people asked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is the news true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 자, 지금까지는 의문사가 있었는데 이번엔 의문사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볼게요. 연결. 자, some people asked. 자, 몇몇 사람들이 물어봤대. 뭘 물어봤는데 목적어가 없네. 역시나 목적어 자리에 집어 넣을 겁니다. 이 덩어리를요. 자, 여기다 썼어요. 마침표로 끝나겠죠. 됐니? 자, 그럼 또 정리해야겠죠? 물음표 앞에 거 없애고요. 소문자로 바꿔줬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흰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접속사를 어디다가 써라? 요 경계면에 쓰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아까 했던 거. 자, 의문사가 없을 때는요. 방금 위에서 말했던 if 또는 whether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if나 아니면은 wheth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된다. 여기도 좀 별표 되세요. 됐어요? 주어, 동사, 어순. 그래서 is the news가 아니라 is가 뒤로 가야겠죠? the news is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자, 몇몇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노란색을 물어봤다고요. 됐어? 노란색을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사실이다가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자, 여기 요걸 한번 볼까요?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Did you check your pock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이 해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뭘 말해줄 수 있는데 목적어가 역시나 빠져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쓰면 됩니다. 이 덩어리 그대로 썼어요. 일단 물음표가 2개 붙겠는데 앞에 거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정리했습니다. 됐죠? 자, 의문사가 없으니까 뭘 써라? if나 whether 써라.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어순을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did you check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 다시 평서문의 어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줘야 돼. 여기서 설마 여러분 did를 이렇게 뒤에 보내고 끝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원래 어순으로 가니까 you did check가 아니라 did를 없애버리고 그냥 checked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뭐를? 노란색을 말해줄 수 있니? 너가 너의 포켓을 주머니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사례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다 똑같죠?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평서문을 연결하느냐, 의문문을 연결하느냐,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이 버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림은 어때요? 다 이거였어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대로 집어넣어 본 거고요. 습관이 된다면 제가 아까 했던 이 과정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에 하실 때 좀 헷갈리신다면 제가 알려준 과정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다면은 방금 제가 말했던 중간 과정 없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이거는 예문 여기에 딱 좋은 예문이 있네요. 이거 우리 지금 해보자. 지금 5개 다.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배운 김에 바로 해보자고요. C에 1, 2, 3, 4, 5 바로 해봅시다.
자, 시간은 넉넉히 드려서요. 1분 34초 드릴게요. 아니 금방 해요. 해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쓰신 답과 제가 쓴 답이 일치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평서문을 연결하느냐, 의문문을 연결하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웠는데 다시 한번 써보자면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였잖아. 그러니까 제가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라고 말한 거의 기준은요. 얘가 아니고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는 애 있죠. 들어가야 되는 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애가 평서문이야. 들어가야 되는 애가 평서문이면 대세 쓰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애가 의문문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쓰면 되고 의문사가 없으면은 if나 whether 쓰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애가 기준인 거예요. 들어가는 애. 얘가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들어가는 애가 기준입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이게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저 파트가요. 그래서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주어 동사 순서 많이 틀리고 그리고 시제나 3인칭 단수 이런 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시고 실수가 없는지 이런 거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가려, 씨. 야, 내가 안 보면은 너의 진단을 어떻게 하냐? 어? 아니, 너의 상태도 진단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누가 진단을 해? 내가 다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다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 죄송한데 잠깐만 앉을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can you tell me랑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stayed here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걸 연결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놈을 요 자리에 썼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물음표 정리하고 대소문자 정리해주고 됐죠? 이 상태에서 주어 동사 순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you고 동사는 have pp로 나와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have pp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 이러면 완성이에요. 너무 쉽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Can you tell me how long you have stayed here?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거는 Larry asked him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id the team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Larry가 그에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는데? 무엇을?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는 문장이 의문문이니까 뭘 쓰면 됩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의문사나 if, whether 쓰면 되는데 의문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if나 whether 써야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 보자면 Larry asked him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 덩어리가 요 자리에 들어가고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껴 있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부호 정리해주고 대소문자 정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써라? if 또는 whether 써라.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주어는 더 팀이고요. 동사가 did finish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did 없애버리고 얘를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 여러분 지금 이거 답만 보고 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이 과정, 이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do they know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ho are these peopl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똑같이 해볼 겁니다. 3번입니다. 자, 어떻게? do they know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왔던 이 문장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물음표 하나 날리고 대소문자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잘 봐봐 얘들아. 자, 요거는 좀 알려줄 게 있어요.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참고로 주어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는, 이, 가 이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보어는 혹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요? 보어? 이 보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보어가 명사일 때도 있고 형용사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보어일 때와 명사 보어일 때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데 일단 명사 보어만 알려줄게요. 명사 보어. 명사 보어는요 별다른 해석이 없고요. 그냥 명사 그대로 해석하거든요. 명사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he is a student 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명사 보어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몰래? 그는 이다 학생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야. 그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명사 그대로 해석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지금 얘가 who가 주어인지 아니면 these people이 주어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 who are these people 해석해볼게. 이 사람들이 누구니?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럼 은근히가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붙어 있죠. 보여? 그러면은 these people이 뭐야? 주어예요. 됐어? 누구 이게 뭐야? 보어. 그리고 이다가 뭐야? 동사. 그니? 그럼 누구라고 그대로 해석됐죠. 그러니까 who가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얘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됐어요? 완성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3번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Do they know who these people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다 지울게요. 자, 4번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Did you notice?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Alex drew a beard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Did you notice? 너는 눈치챘니? 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는 문장이 평서문이야. 집어넣는 문장이 평서문이면 that을 쓰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Did you notice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덩어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죠. 그럼 앞에 있는 부호 없애버리고요. 알렉스는 고유명사니까 그대로 대문자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써라? that 써라.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얘는 뭐 어순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The teacher wondered. 그 다음에 Why was that lat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궁금했대요. 뭐가 궁금했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 넣을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가보자면 자, 요거 문장을 썼고요.
이 문장을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부호 정리해주고 대소문자 정리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문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면 되겠죠? 자, Jack과 was가 각각 동사 주어로 나왔으니까 Jack을 앞으로 빼서 Jack was late 이렇게 하면 완성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5번 정답이 되니?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 4가 어떠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 번 반복했던 그 패턴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패턴만 알면은요. 문장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게 명사절에 대한 걸 알아봤거든요. 명사절, 대세에 대한 거, if, whether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의문사의 주어 동사에 대한 거. 명사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접속사를 배울 때 접속사가 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절, 종속 접속사가 그때 만드는 절의 종류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배운 명사절이었고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두 번째가 뭘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은 말했으니까 형용사절 또는 부사절 둘 중에 뭘까요? 어떤 절을 만들까? 형용사절. 오, 부사절이에요. 제가 말했죠? 오 하면 틀린 거예요. 이 시 찍는 거 다 틀리네 자스들아. 했었어 우리 부사절 접속사 해서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유닛 3번에 나오는 게 바로 제목에 있잖아요. 부사절이라고. 조금만 눈치가 빨랐으면 빨리 했을 텐데 빨리 봤을 텐데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볼까요? 뭐라 나왔을까? 완전한 문장에 다음과 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연결되어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부사절과 주절이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 관계인지를 살펴서 알맞은 접속사를 써야 한다. 오, 한 번도 삑살이 안 났습니다. 자, 부사절의 위치는 문장 앞과 뒤 모두에 올 수 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사절의 위치, 문장 맨 앞, 맨 뒤. 제일 중요한 멘트. 됐어?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팁을 줄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부사절이 어떻게 생겼다고? 접속사의 주어 동사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맨 앞에 올 때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맨 앞에 올 때는 여기 콤마가 찍혀. 맨 앞에 올 때는 맨 앞에 올 때, 앞에 올 때. 근데 뒤에 올 때는 어떻게 오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거 나온 다음에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뒤에 올 때는요. 이 콤마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어요. 됐어요? 근데 보통 안 붙이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안 붙이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앞에 나갔을 때는 콤마를 붙여줍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when 주어 동사 나왔죠. 콤마 안 붙었고요. while 주어 동사 콤마 안 붙었는데 as 주어 동사 나오니까 콤마 붙어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별거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구분을 위해서 콤마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갔을 때는 왜 콤마를 안 붙이냐? 아니 애초에 접속사를 썼다는 것 자체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요. 자, 포인트. 영작에서의 포인트인데요.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일단 해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입니다.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에 따라 다르죠.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접속사에 따라 해석이 다르죠. 그 해석을 기억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자리에 쓴다?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쓴다. 맨 앞에 쓸 때는 보통 콤마를 붙인다. 요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쓴다라는 겁니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이 덩어리는요. 언제나 완전한 문장이에요. 언제나 100%요. 100% 완전한 문장입니다. 100%. 따라서 목적어나 주어나 보어가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 건데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when, although, because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when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although는 우리 지난번에 복합관계사 배웠을 때 잠깐 나왔던 멘트인데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불렀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건요. 뭐뭐임에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양보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뭐 새삼스럽게 해석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눈여겨보진 않을게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석들은 좀 쭉쭉쭉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영작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두 번째, 부사절, 부사구라고 나와 있는데, 아하, 자 한번 볼게요. 부사절 접속사와 비슷한 의미의 전치사 명사, 즉 부사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계속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라는 녀석은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는 어떤 덩어리를 구라고 했고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가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둘 중에 뭐가 더 길이가 길죠? 절이 더 길이가 깁니다. 얘가. 이거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복습하는 거예요. 얘는 길이가 짧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길이가 길다는 건 곧 무엇을 뜻한다? 존댓말을 뜻하거나 아니면은 상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이걸 뜻하는 거였어요. 길이가 짧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반말투겠죠. 반말. 됐어요? 그러니까 좀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끼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얘는 뭐다? 간결하게 전달을 하겠다. 좀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좀 짧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빨리 전달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구를 쓰거나 절을 쓰는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를 절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절을 구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시리즈 세 가지가 사실 조금 중요하거든요. 얘는요. 어법적으로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시리즈를 좀 필기를 해주세요. 이거 책에다 그냥 써주세요.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while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du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uring은 전치사예요. 따라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뭐 동안에가 또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뭐뭐 동안에 또 있어. 전치사 중에 또 있어. 맞아요. for예요. for. 얘도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뭐뭐 동안 시리즈예요. 뭐뭐 동안 시리즈. 저처럼 동안 시리즈. 됐죠? 넘어가 보면 자, 봐봐.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부 다 동안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while은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얘는 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냐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hile이 가지고 있는 동안의 의미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가 while이에요.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됐어? 내가 뭔가를 먹고 있는 동안에, 뛰고 있는 동안에, 걷고 있는 동안에, 듣고 있는 동안에 어떤 행동이죠. 됐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while을 써요. 자, during 같은 경우는요 어떤 동안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명사가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뭐라 그럴까? 특정한 기간이거든요. 특정한 기간.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요. 특정 기간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에. 근데 여기서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특정 기간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나는 게 뚜렷한 기간. 이게 명확한 기간, 특정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요. 수업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동안에. 그럼 수업 시간 동안에 할 때 우리가 during을 쓰는 거예요. while이나 for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동안에는요.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죠. 시작과 끝이 명확하죠. 방학 기간 동안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역시나 시작과 끝이 명확하죠. 밥 먹는 그러니까 밥 식사 동안에 식사도 먹는 것과 끝나는 게 정해져 있죠. 내가 밥 다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during이라는 형태를 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hile이라는 녀석 뒤에 주어 동사하고 eating이라고 나왔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eating을 쓴 이유는 뭡니까? 먹고 있는 행동을 하는 동안에를 말하기 위해서 eating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during을 쓸 땐 뭐라고 바뀌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에로 나와 있죠. 그렇죠? meal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for로는 바꿔 쓸 수가 없네요. 자, for는 무슨 의미인가 얘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for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불특정한 숫자로 된 기간이에요. 불특정하고 숫자로 된 기간입니다. 그럼 불특정한 숫자로 된 기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어떠한 시간 동안에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몇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다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for를 씁니다. 여러분 아까 특정하다는 건 시작과 끝이 제가 명확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야 쌤이 어제 한 2시간 동안 게임했어.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시간이라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알아요? 모르잖아.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죠. 이게 불특정하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for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식사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명확한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for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for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for an hour, 1시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중학교 2학년 2학기나 중3 때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간혹 가다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이점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의미적으로 뒤에 오는 게 달라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although 보겠습니다. although. 자, although 같은 경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despite라고 나왔죠. despite도 똑같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they had a good time.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명사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명사로 써야 돼. 명사.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비가 내렸다는 이미 주어 동사로 나왔잖아. 그러면은 비라는 말만 써갖고 더 rain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rain이라는 말 자체가요 비라는 뜻도 있지만 우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기.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시기 이걸 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것 이런 의미도 돼요. rain 자체가요. 그래서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보다 despit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쓴다. 근데 여기 종류가 좀 다 안 나와 있어서 종류를 다 써줄게요. 자,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접속사 시리즈 although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접속사 시리즈는 일단 although 그리고 although에서 AL을 빼서 쌤처럼 쓸게요. 도 자, 그 다음에 도 앞에다가 even을 붙여서 even though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와야겠죠. 접속사니까요.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셋 다. 자, 그리고 전치사는 지금 나와 있다시피 despite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쓰자면요. 얘도 대문자로 쓸게. 자, in spite of라고 썼습니다. in spite of 또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꿀 수 있고 얘를 얘로도 바꿀 수가 있다. 다만 차이점은 뭐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냐? 명사가 오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because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거를 전치사로 바꾸면요. of 하나 붙여주면 돼요. because of 이게 됩니다. 자, 근데 because of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를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죠. 얘는 뭐와 난 나가지 않았어. 왜?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밖에 안 나갔다? 날씨가 나빴다. 날씨가 나빴다는 주어 동사로 나와 있죠. 이걸 명사로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쓰면 될까? 날씨가 나빴다는 주어 동사예요. 이걸 명사로 바꿔야 돼. 그러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쁜 날씨 때문에. 됐어? 나쁜 날씨 이러면 명사가 나오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어떻게? The bad weather 이렇게 쓰면 되니? 그러니까 이 bad라는 게 원래 보어 자리에 있었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앞으로 뺀 거야. 그리고 동사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the bad weather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다?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같지만 because of 뒤에는 명사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아직 6분이나 남았는데 근데 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지?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는 더 해야. 뭐가 돼요? 맨날 뭐 좀 하다 보면 네? 네? 이러고 의지가 없죠. 일단 숙제 말씀드릴게요.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진짜 사주실 거예요? 네. 과자로 사준다고. 저 거짓말은 안 해요. 장난은 잘 치지만. 이게 장난일 수도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뭐 속고만 살았어요? 공교대부터 70쪽부터구나. 70 몇 쪽이냐? 72부터요. 72부터요. 부사절 2를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 77까지만 할게요. 72에서 77까지. 그리고 워크북 지난번에 우리가 24까지 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까지군요. 그러면 25에서 부사를 뭐냐? 25에서 27까지겠네요. 25에서 27. 자, 여기까지 우리 항상 하시던 대로요. 여기 다 푸시고요. 한글 있는 부분은 한글 공문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드리죠. 네.